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요 포털 이 검색어엔요. 역시 코로나19가 장식하네요. 코로나 결혼식, 춘천 코로나 이낙연 등등이 검색 순위 상위에 포진이 됐습니다. 아시나요? 내일부터 이 수도권에서 50인 이상 결혼식을 못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는 벌금 300만 원, 결혼 주최자 외에도 참석자도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죠. 자,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15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입니다. 그리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기록이 됐네요. 수도권 재유행 이후 최고치인데 아주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못 막는다라고 하면서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절박한 현재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자, 시장도 코로나19로 여전히 불편하죠. 어제 코스피 시장이 2.5% 가깝게 떨어졌고 코스닥 시장도 4% 넘는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확진자 증가 이후에 잠복기 기간인 앞으로의 2주가 중요하다는 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확진자 집계 이후, 그러니까 10시 이후의 시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반등세를 이어가네요. 그 부분은 다행입니다. 시장에서도 시장 조정이 2월, 3월만큼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는데 기업들의 순이익도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죠. 여전히 실적 달성률은 상향 추세입니다. 더해 오후장 더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중국 관련주 시초가 대비 상승의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뉴스판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오늘의 이 뉴스인데 중국의 최고위급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1일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시장 뒷심을 지켜주고 있는 듯합니다. 서울은 아니고요. 부산으로 온다고 하는데 중국의 외교 라인의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입니다. 약 2년 만이거든요. 시장을 설레게 할 요소가 다분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시국이라서 부산이라 정했나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이 코로나 확산과 회담 장소 결정은 연관이 없다 합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그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를 잘 헤쳐나갈지 의논도 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 등을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품, 엔터 관련주 그리고 게임, 콘텐츠, 중국과 한류 관련주가 빨간 기둥의 높이를 신나라 하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금 어질어질해진 그런 시국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선 어떤 인기 검색어가 더 와닿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시장은 반등의 학습 효과도 내재돼 있고 유동성의 효과도 솔직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 검색판에 등장하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종목들이 코로나19를 뚫고 질주하길 더 가까이 바랍니다. 자,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주식공장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샵 3772입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 방송 보시면서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시 듣기 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 준비하고 있는데 24시간 주식공장이 늘 시청자 곁에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 첫 번째는 특징주 공장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주식공장의 멤버가 되신 분, 식구가 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 주식공장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특징주를 각 방송사에서
언급을 하는 특징주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그중에 제가 이제 일정 종목을 또 골라서 다시 한번 또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좋은 종목 많이 선정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특징주나 관심주 칸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으로 이슈도 다양한데 앞으로 좋은 종목 이 중간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하잖아요. 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박정식 전문가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를 저희가 쭉 모았거든요. 네. 납품된 상황을 우선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가 엑세스바이오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관련주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었고요. NS, 인지컨트롤스, 이데일리 TV와 MTN이 분석을 했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계속 나오죠.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웰크론이 매일경제TV와 MTN이 선정했던 특징주 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바이오니아, 미투젠, 카페24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대상홀딩스, YBM넷, 카페24, CJ시푸드, 삼성생명, 미투젠을 설명했네요. 매일경제TV는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이마트 분석했고요. MTN이 우리들제약, 브리지텍, 금호 HT, 유바이로직스, 알소프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희 이렇게 납품된 상황을 시청자님들과 보고를 드렸고 오늘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인데 쫙 펼쳐놓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일단 엿새째 코로나19가 뭐 세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나 뭐 코로나19 진단 시약, 마스크 관련주들이 거의 대다수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미투젠이나 좀 저런 종목들을 LG생활건강을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양재츠 위원이 이제 방문을 하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일정 부분 또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저런 주식들을 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인지 컨트롤스나 이제 종목들을 좀 보니 역시 전기차 이 섹터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고 있고 특히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동차 부품주 중에 좀 대장격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나타나고 있고 또 보니까 또 비대면 관련 기술주들이 또 일정 부분 또 포진돼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가 퍼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저런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지배구조, 지분 구조로 인한 어떠한 부각, 그다음에 실적 개선으로 인한 부각받는 종목들이 일정 부분 더 포진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쫙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나눠보니까 오늘은 특정한 섹터가 오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중국 관련주 다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 텐데 박정식 대표님 첫 번째 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뭘 고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뭐 네. 시청자님들이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저평가 주식들을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저평가가 아닌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특징주 중에 저평가인 종목을 보니까 아직까지 인지 컨트롤스가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때 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TMS, 엔진 온도 관리 시스템 부품 쪽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높은데요. 대략 국내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도 센서, 온도 관리 시스템 부품이 지금 뭐 현대기아차에도 납품이 되고 있지만 이게 전기차, 수소차에도 지속적으로 부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 전기 수소차에 엮여서 이 관련 섹터로 특히 또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붙고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 섹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인지 컨트롤스의 재무 구조를 보면은 네. 인지 컨트롤스의 순자산 가치는 1,800
33억입니다. 그리고 최근 1분기 이제 보이는 바와 같이 좀 흑자를 유지하고 있죠. 1,833억짜리 회사가 현재 많이 상승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231억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최소한 30~40%는 더 상승을 해야 본연의 자산 가치 수준, 적정 주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를 만약에 5,000원 이하 권역 내지는 5,000원 권역에서 바닥에서 잘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 한, 즉 7,300원 밑으로 밀리지 않는 한 12,000원짜리까지 조금 더 홀딩을 해가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7,300원짜리에서는 한번 기술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터치 후 바로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대수익을 한번 내보시고 7,3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거는 시세가 죽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기존의 보유자들도 매도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도 빠르게 빠져나오는 그런 포지션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7,300원이 만약에 깨지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금 우리가 또 저평가권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300원이 깨지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대략 5,100원대부터 다시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장기적 포지션을 잡아간다면 추후 롱텀으로 긴 시간으로 가졌을 때 12,000원짜리까지는 한 번 정도는 다시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이슈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고른 선정의 이유가 저평가 관련주 그렇죠. 이런 거로서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네. 있네요. 확실히 이제 저평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한 30에서 40% 올라가야지 제값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실적이나 뭐 흑자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대비해서 좀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노려봐라라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매매가 이런 부분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점유율도 상당히 있고 중국 쪽하고도 또 긴밀하게 또 소통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좀 국내 유명한 이제 부품주들이 만약 유망한 네. 부품주들이 있다면 네. 수출 쪽으로 상당히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 인지 컨트롤스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도 있고 해외 수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두 마리 토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 저평가 관련주로 오늘 특징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까지 말씀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특징주 가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쪽으로 다가가시려나요? 그렇죠. 저평가. 저는 한결 그래요. 같습니다. 한결 같아요. 이게 네. 포지션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네. 저평가 관련주인데 괜찮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예. 당연 이마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마트.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이마트예요, 정말. 그렇죠. 예. 일단은 유통주에서 가장 네. 탄력이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형 유통주들에 비해 실적 타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손실 474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받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그 실적이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3,145억의 이 마곡동 부지 매각 처분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는 흐름이 일회성으로 좀 나왔고요. 예. 거기에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창고형 매장이죠. 이 매장 매출이 18.6% 정도 성장이 나오고 또 영업이익 또한 5.5% 성장이 나타나면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내비쳐주고 있고 쓱닷컴이라고 SSG닷컴 매출이 42%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137억 마이너스가 났지만 이렇게 이제 매출이 급성장하다 보면은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내지는 4분기부터는 일정 부분 영업이익이 이제 대형 유통 쪽도 소매 유통 쪽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좀 강력하게 불어닥치면서 메이저들 수급, 즉 기관과 외인의 수급을 끌어당기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접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이 이마트 같은 경우 11만 원 이하대로는 분할 매집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수개월 내내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늦게 현재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유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보유하신 분들은 12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포지션 그대로 유지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력으로 기본적 반등력은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 반등력이 15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만 원대 잘 매집을 하고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 상승력 15만 원대까지 일단 보유 홀딩 하시고 혹여라도 시장 악화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12만 1,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12만 1,000원짜리 공략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12만 1,000원 기준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갈지 아니면 매도하고 빠져나올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만 1,000원 이탈되지 않고 찍고 그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5만 원대까지 가시는 거고 12만 1,000원 이탈 나오면 기존 거 일단 매도하시고 밑에서 다시 11만 4,000원 이하로 모아가는 전략을 구축하신다면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사실 3분기 반등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주가 반등이 드라마틱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차라리 3분기를 지나고 4분기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당장 지금이라도 이게 분할로 사는 게 좋을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기준을 정해드렸잖아요. 예, 예. 12만 1,000원이라는 기준.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이제 12만 1,000원이 이탈되면서 내려오게 된다면 네. 한동안은 또 횡보격으로 바닥에서 흘러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예. 빠져나왔다가 11만 4,000원 이하로 다시 분할 매집 포지션을 구축한다. 그리고 12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시세 상승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대로 15만 원대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포인트를 집어드렸습니다. 네,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나와도 결국 가격이 중요한 법이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라라는 부분이었고요. 12만 1,000원 선 이 부분을 꼭 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트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홀딩스요. 예, 한국경제TV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대상홀딩스가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일단 대상이라는 그 식료품 회사가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종목이 다른 식료품주들의 비해 이제 시장의 부각을 덜 받았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3배 식료품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 가치보다 일단 좀 낮게 평가가 돼 있고 대상 또한 자기 자산 가치 수준만큼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았네. 근데 실적이 좋네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K푸드 수출 고성장과 더불어 이 건강식품 수요 확대 수혜가 부각이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재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 회사는 좀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홀딩스의 실적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예.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에 육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분기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75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 합치면은 도합 거의 전년도 실적에 버금갈 정도로 올라섰고 3분기 실적만 나온다면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2분기도 753억으로 전년 대비 91%나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것이 현재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자본 총계, 즉 순자산 가치가
61억인데 현재의 그 대상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965억으로 물론 이제 지주 회사다 보니까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걸 인지하지만 지금 이와 같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들은 자기 자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는 한 번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살짝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포지션을 좀 잡아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현금성 자산도 연결 기준으로 5,700억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보다 연결 기준 현금 자산이 훨씬 많은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도 두둑하네요. 네, 그렇죠. 최소한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한 20-30% 정도는 더 올라서야 현금성 자산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 대비 한 20-30% 정도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략 13,0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보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동을 보면서 그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5월 달만 하더라도 29,300원을 찍었던 주식이었는데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반등력이 나오고 있고 기본적 반등력 94,0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더 유지가 될 경우 13,300원짜리까지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13,300원짜리까지 일단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9,4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 9,400원이 깨지면 시세가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금 7,2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9,4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9,500원 기준으로 매도 관점 가지시면 되고요. 근데 9,5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올 경우 본연의 자산가치 13,300원짜리까지 올라서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부각을 받게 된다면 강력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16,300원짜리까지 한 단계 더 보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왜 잘 나가는 종목인데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종목 옥석 가리기 정말 원했었거든요. 네. 근데 52주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그럼요. 부분에서 네.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들어보니까 오늘 장중에 11,3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52주 그렇죠. 신고가 현재는 1,900원 선이고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고 손절가 라인도 꼭 반드시 그렇죠. 지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상 홀딩스까지 말씀드렸어요. 매매 전략에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라서 그 실전 투자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만나봤습니다. 자,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네. 주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시장의 색다른 시선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주식공장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두 분씩 저희 문자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차영조 소장님의 또 지필책 한 주에 두 분씩 드리니까 꼭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겁이 좀 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오늘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예. 사실 뭐 이제 중국
미국과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려나라는 시그널들이 나와서 또 관련주가 올라서 뒷심이 있으려나 뭐 기대는 되는데 오전장부터 어떻게 좀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바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 5시에 저도 생중계를 봤습니다만 총리께서 발표하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단은 그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다소 안도감을 좀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개인의 유동성 힘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1,800억 가량 개인들의 매수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역시 개인들의 현재 지금 매수 매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진 하루였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개인의 매도세가 나타난다라면 조금 시장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특징주는 저는 좀 평상시와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언택트와 비언택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일단은 언택이 물론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조정을 받습니다만 언택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카페24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그렇고. 하지만 비언택의 대표 주자인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 또 결국 오르고 있거든요. 공반.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언택과 비언택의 오늘은 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이게 뭐 소외주들의 반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에 뭐 특징적인 뉴스에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오늘 시장이 조금 그동안에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서 움직인다라든지 특정 섹터만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또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시장은 항상 변화한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SM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SM과 JIP 엔터 각각 8%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음원 관련주들 이런 쪽들 지금 다시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쪽들의 움직임, 우리 게임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살아서 견조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NHN 사이버 결제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움직임도 오늘 또 강한 흐름들 좀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 까지도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상당폭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비언택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언택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폭이 상대적으로 비언택보다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금 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커피숍에 사람이 더 없네요. 그래요? 예, 어제보다도 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단은 지금 마스크를 그나마 우리가 솔직히 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마스크 쓴다라면 답답한데 제가 운전하면서 길거리를 오늘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확실히 마스크도 전에는 좀 가벼운 걸 쓰시다가 다시 이제 황사 마스크를 쓰시고 단 한 분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경기도권은 마스크 안 쓰면 이제 1인당 300만 원 벌금을 또 문다고 그렇죠. 하니까 되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개인의 힘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장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언택과 컨택주가 동시에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후장 좀 불안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바라보세요? 유동성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걸 여실히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시장에서 2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항상 주식시장은 과거의 패턴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현재 유동성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구장창 흔들리지 않고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변동했다라는 것도 또 새롭게 보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 오후장에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뭐 대장주들은 조정을 받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조정을 받고 2차전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여타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지수는 여전히 오후장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GS 리테일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상도 말씀을 드렸고 동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슈퍼마켓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여기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모양이 이제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습을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택트의 대표적인 주자죠.
우리가 지금 현재 대규모 마트, 대형 마트 가기가 다소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죠. 안전성을 따지기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라면 GS 리테일이 이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의 또 다른 수혜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숨은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움직이면 33,900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33,000원대 부근에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은 4거래 만에 외국인이 또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예.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차영준 소장님의 관심주는 GS 리테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고요. 시장의 색다른 시선을 잘 만나봤습니다. 내일도 뵐게요. 오늘도 무난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바람을 담으면서 YG경제연구소 차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 유튜브로도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심주 공장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바로 이어서 관심주 공장으로 떠나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주식공장에서 부자 전문가님으로 예. 예, 호칭을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직 코로나19가 또 시작이에요. 예. 사람들이 이제 또 답답해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마음이. 네. 아, 이 속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니까 네.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사면은 잘 고르면 선택 픽업을 저도 잘하면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크게 예. 좀 수익을 한번 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또 이번이 기회일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동안 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안 갔던.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가면은 네. 안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때 보면 네.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또- 그거를 주식의 돈으로 상쇄해보자라는 예, 의미로 예. 네, 저희가 잘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냉혈하잖아요. 예. 누가 울으면 누가 웃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예. 뭐 현실의 삶은 팍팍할지라도 주식으로 어떻게 돈 좀 잘 버는 그런 뭐, 팁 좀 주십시오. 예, 올해 예. 이번에 그 주변에 분이 은행 가서 네. 적금했던 거 이제 이자 봤더니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자 예. 뭐 한 영- 1% 되려나요? 1% 안 돼요. 아, 그래요? 0.93이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다들 주식하려고 예. 이 난립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각종 경제 채널을 오늘의 관심주를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 납품된 상황을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는 KH바텍, MH 에탄올, 현대 오토에버, LG 디스플레이, 신한지주, 박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DB하이텍, 삼성물산, 스페코, 넷마블, 삼성바이오로직스, 메가인디, 큐리언트, 녹십자 랩셀을 선정을 했고요. 매일경제TV가 EDGC, 대주전자재료, ENF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제놀루션, 위닉스, 일진 머티리얼즈, JYP 엔터를 분석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MTN이 녹십자 랩셀, 한국경제TV와 공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SK이노베이션, SM, NH 한국사이버결제, SKC 휴원스, 한국조선해양을 분석했습니다. 네, 부자 전문가님, 하채기 대표님, 자, 네. 오늘의 관심주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좀 일단 네. 골라주시죠. 예. 네,
오늘은 제가 그 MTN을 좀 네. 1위를 좀 뽑았던 게 1위? 예, 아, 예. 1위 채널. 예. 그 중에서 제가 2개의 종목이 좀 들어가서 아, 그래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이제 4위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 TV가 좀 되겠는데 네. 한국경제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온 종목들이 여러 개가 좀 있어가지고 아. 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쵸, 예. 지금 제가 한 2,000개 갖게 되죠. 2,000개 정도 되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쳤을 때. 예. 근데 종목들을 봤을 때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 있으면서 눌림을 줬던 종목들 중에 반드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급등한 종목보다는 좀 차분하게 가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록십자 랩셀을 말씀드리도록 1위 하겠습니다. 채널의 MTN. 예, MTN에서 녹십자 처음에 랩셀. 나온 거 예. 록십자 앱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여러분께서 뭐 녹십자 하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뭐 탑에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또 연구하는 게 뭐가 있느냐 면역력 강화에 대한 아, 치료 이 면역력. 부분에서 예.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면역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포 치료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이 크게 한번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좀 되겠고 그다음에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혈장 치료제 임상 시험이 또 코로나 쪽에서 어때요? 또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제대열 은행 사업을 좀 하면서 그쪽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주가를 좀 보고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3월 달에는 뭐 코로나 관련된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왔었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다가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자리를 좀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61선을 깨지 않은 선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라든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50, 20, 60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월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꼬리를 좀 크게 나오고 있지만은 꼬리가 길면은 바로 이렇게 그 다음 올 연봉에서 어때요? 음봉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어때요? 밑에서 받쳐서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꼬리는 길게 떨어지만 몸통이 계속해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중에서 한번 급등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제도 좀 올라왔지만은 오늘도 좀 살짝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예.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 빠지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효과가 봐서 부각이 돼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0분 봉이고요. 5분 봉을 좀 봤을 때 58,000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지지대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왔을 때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에서는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월봉을 좀 봤을 때 한 7만 원에서 78,000원 정도 이 정도가 1차, 2차 정도로 잡고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격적인 분석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사실 기업 내용은 뭐가 하는지 또 궁금해하셔서 예. 내가 잠시 찾아보니까 NK 세포 치료제 이 얘기가 예. 참 많이 나오는데 예, 그렇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 면역 세포 관련된 그거군요. 예.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 질병이 오게 되면은 네.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NK라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이 보면은 50이 기준을 잡아요. 응? 50 나이를 50을 50 네. 나이를 50 예, 기준을 예. 잡아가지고 예, 예. 50 이후가 지나면은 네.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50이 넘으신 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가 영양제. 아니면 그렇죠 영양제를 많이 그래서 섭취하시던가.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불진하게 그렇죠. 예. 근데 젊은 사람들도 걸리니까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NK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도 글로벌 진출 이런 부분을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도 되겠네요. 예. 자, 휴원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휴원스.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재상장이 네. 되었죠.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하고 휴원스하고 그냥 나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서울이 하루 만에 지금 확진자가 151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또 최다라면서요. 또. 예,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이걸 왜 몰랐겠느냐. 알면서도 더 자기네들이 저기 했던 숫자가 더 나올 것을 알았을 텐데 그것도 너무 간과하게 생각하지 않았냐고 법원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네. 거기에 모였던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대 이제 박현 기계공학과 겸임 교수가 자기가 걸렸었어요. 걸고 나서 안치가 되고 봤을 때 그 후에도 지금 후유증이 좀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국민들께서 좀 개인적으로도 잘 건강을 좀 지키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하고 네. 손 같은 거 깨끗이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젠큐릭스하고 이제 MOU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유럽 쪽에서 인증을 좀 획득해가지고 좀 판권을 좀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그 외에 이제 의약품 쪽에서 앰플이라든가 바이알, 뭐 카트리지, 뭐 플라스틱, 뭐 주사제라든가 정제, 뭐 캅셀제 등 약품들을 제조해서 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그런 기간을 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월봉을 좀 봤을 때 2018년도에 한번 4월달에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번 쭉 올라갔다가 저점을 좀 다시 한번 형성을 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3월달에 많은 이제 주식들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습니다. 근데 그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떻게 터졌는가를 우리가 얼봉이라든가 주봉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 얼봉에서 봤을 때 꼬리가 좀 달렸어요. 이게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주봉에서 봤을 때도 3월 16일에 여기에서 음봉이 좀 만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양봉이 어때요? 크게 나오면서 그 가격대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어때요?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얼봉이라든가 주봉에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얼봉에서 이제 하나의 얼봉이 엄청 크잖아요. 한 달 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금 욕심을 좀 내본다고 하면은 이제 네. 93,000원 정도 여기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봐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은 지금 한 8%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지금 올라갔다가 내일 정도에 한번 64,600원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그때 한번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원수는 코로나19에서도 고성장을 보이고 하반기 실적도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또 많이들 관심을 가시더라고요. 그 갱년기 여성용 유산균 매출도 대폭 성장하고 있다고? 요즘 네. 갱년기 신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시니까. 예. 아, 그래요? 주변에?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갱년기 왔다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저희 어머니부터 예.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굉장히 왔다 갔다 예. 기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휴온스 정리해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심주는 어디로 가볼까요? MH 에탄올 말씀드릴게요. MH 에탄올 예, 뭐 2대1이 저희 쪽에서 뭐 주정을 이제 만드는 주정. 회사인데 예. 주정하면 보통 이제 술을 이제 많이 이제 저기 생각하시는데 되게 화색이 도시네요. 예. 네. 네. 제가 너무 티가 났나요? 네. 방송은 거짓을 못하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주정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이게 이제 소주, 이제 알코올이죠. 이 성분이 이제 이 손 소독제 이제 원료로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번 8월 3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상한가를 좀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한번 눌림을 좀 주다가 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진자가 이제 주말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어도 한 2주잖아요. 우리가 왔을 때 2주 정도 지금 뭐 PC방이라든가 뭐 집단 시설 같은 경우는 좀 다 차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이 종목들이 좀 우리가 좀 부각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봐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주가를 좀 봤을 때도 최근에 이게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다음에 2017년도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지금 뺐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 여기서 한번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내려왔는데 이게 보시면 25일선을 좀 깨지를 않았어요. 보통 이제 그 25일선을 좀 깨게 되면은 그런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거는 매수하지 말아라. 떠나라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20월선을 보시면은 무너졌을 때 돌파하지 못했을 때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조정이 좀 나오다가 2019년대 한번 올라가고 나서 20월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어때요? 누르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한 7% 정도 빠지는데요. 한 어제 저 급등한 부분에서 많이 조금 내려왔고 이렇게 또 5분봉을 봤을 때도 자, 오늘 이 저점이었던 그 가격대를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매물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매수 타임을 좀 잡아봐도 괜찮겠다. 음봉이지만은 올해 음봉에서 샀을 때 올해 더 싸게 좀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0,000원 또는 11,000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주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경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집에서도 한잔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소주 회사들의 네, 이게 기술이 어느 순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업력에 의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부분이 돼서 네.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좀 높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혜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는 부자 전문가님의 하채기 대표님의 관심주를 봐봐야 될 텐데. 저번에는 이제 조선주의 20년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이 네. 마스크 종목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스크 종목? 네, 8월 3일 날 네. 제가 나와가지고 뭐였더라? 예, 예. 모나리자를 모나리자, 말씀드렸어요. 모나리자. 어제 급등했었거든요. 아유, 칭찬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 예. 급등했는데 모나리자, 예. 오늘은 조금 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 전략대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제 어제 22% 넘게 급등했었네요. 예, 어제 이제 뭐 예. 깨끗한 나라라든가 뭐 예. 오늘도 에크론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했다니 꼬리를 좀 다는 그런 부분인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마스크로서 관련도 있겠지만 한일 갈등에서도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중국 쪽에서의 소비 쪽에서도 좀 관련되면서 또 수혜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하나만 걸리면 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좀 걸렸기 때문에 어휴.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이쁜 말씀. 양봉이 딱 그려졌습니다. 예. 보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주는? 오늘 감신 종목 우리들 예. 후비레인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엑세스 바이오,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 제약까지 상한가 갔고 엑세스 바이오는 아까 25%, 27%까지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종속회사죠. 엑세스 바이오가 우리들 후비레인, 우리들 제약하고 좀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엑세스 바이오 종속회사인 웰스 바이오가 어때요? 진단키트 수출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종목을 보면 저 세상에 갈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뭐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또 이 기업이 또 셀트리온과의 공동 개발을 좀 해가지고 비입니다. 지분을 좀 보유를 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용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골 질환 치료에 관련해 가지고 줄기세포 쪽에서도 아이고. 연구를 좀 하고 있는 예, 그런 예. 부분이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서비스 등 가구 등 기구 등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피트니스 관련된 그래서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까지 다 같이 하는 그런 좀 기업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지금 우리들 제약하고 그다음에 우리들 후비렌하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두 개 종목을 같이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들 제약이 급등하기 직전의 그 흐름이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2017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빠지다가 좀 바닥에서 좀 잘 잡고 있다가 갑자기 엑세스 바이오로 인해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급등을 하면서 이번 네. 달에 뭐 117%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오늘 부분. 둘 다 52주 신고가죠? 예. 그다음에 우리도 후배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똑같은 패턴의 월봉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 후비렌이 아직은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셀트리온 쪽하고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쪽에서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진단키트 관련해 나온다고 하면 또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왔을 때 하락을 했잖아요. 이 하락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16%까지 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꼬리를 달았으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또 재료가 좀 받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 가격 전략은 작가님께 먼저
보내드리다 보니까 3,415원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가격보다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매수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현재가 매수가. 예. 목표가는 여기였죠. 6월 25일 단기적으로 4,845원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3,035원 말씀드립니다. 네. 종합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해서 리포트에 왜 이런가 싶었더니 오늘 이해가 되네요. 예. 네,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휴브레인까지 관심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싶습니다. 내일 12시 50분에 또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